안녕하십니까? 스마트폰 기초 5번째 시간입니다. 이제 날씨도 많이 따뜻해지고 있지요? 오늘은 스마트폰을 가지고 일상생활에서 많은 도움을 주는 편리한 기능의 사용법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스마트폰은 우리 일상생활에서 사용할 수 있는 앱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폰 하나로 우리 일상생활의 많은 부분을 편리하게 할 수 있습니다. 생활에서의 스마트폰은 알람, 스탑워치, 타이머, 계산기, 일정표 기능 등을 사용합니다. 일상에서 많은 부분 편리한 기능이므로 이러한 부분들을 설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오늘 공부할 내용은 첫 번째, 시계 활용하기가 있어요. 시계 활용하기에는 알람 설정하는 것, 시계 설정, 스탑워치 설정, 타이머 설정하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 계산기 활용하기. 세 번째, 날씨 정보 알아보기. 네 번째, 캘린더에 일정 등록하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위의 부분들은 우리가 스마트폰을 사용함에 있어서 전화를 걸거나 받는 것 외에도 많은 경우 스마트폰 활용도가 큰 부분입니다. 잘 익혀서 생활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계 활용하기에는 첫 번째, 알람 설정이 있는데요. 알람 설정은 시계라는 앱을 이용해서 알람 설정을 할 거예요. 시계라는 앱이 저는 이렇게 홈화면에 나와 있지만 홈화면에 나와 있지 않다면 앱스를 터치하시고 이 앱스 안에 들어가면 이렇게 시계라는 앱이 있을 거예요. 이럴 때 시계라는 앱을 터치했더니 이렇게 알람이 나와 있고 세계 시각, 스탑워치, 타이머 이런 탭들이 4개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것들이 보여요. 그러면 오늘 우리는 공부 시간에 알람, 세계 시각, 스탑워치, 타이머에 대해서 사용하는 방법을 알아볼 거예요. 첫 번째, 알람을 터치하시고요. 알람은 언제 사용을 하시냐면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하실 때 정규적으로 어떤 일을 하실 적에 알람을 설정해 놓고 사용을 하신다 그러면 이 알람 소리를 듣고 우리가 시간을 늦지 않고 일어나거나 아니면 복지관에 가거나 이런 것들을 규칙적으로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알람이라는 탭을 터치하시고 맨 아래 더하기 표시 있는 거 보이시죠? 더하기 표시를 터치했더니 이런 화면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보니까 오전과 오후가 있잖아요. 오전과 오후는 여러분이 이렇게 한 번씩 터치하면 진한 색깔로 반전이 되는 게 보일 거예요. 그러면 나는 오전 몇 시에 어떻게 할 거다 아니면 오후 몇 시에 어떻게 할 거다 하는 것이 세워졌으면 요거 오전과 오후를 골라서 우리가 터치해 놓으면 되겠죠. 그렇다면 저는 기상 알람을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오전 7시에 일어나려고 해요. 이렇게 오전 7시에 일어나는데 요일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렇게 물어보죠. 요일 반복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일요일 날은 우리가 7시에 구태여 일어날 필요가 없잖아요. 조금 더 자도 되잖아요. 월, 화, 수, 목, 금까지만 이렇게 해놨어요. 그리고 여기 드래그해서 보면 다시 울림 5분에 3회 더 울릴 것인가 알람은 뭐로 할 것인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시간 읽어주기 오전 7시입니다. 이렇게 말을 해주는 기능이 있거든요. 그런 기능들을 이렇게 켜놓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런 것들이 다 설정이 된 이후에는 저장 단추를 눌러 놓으면 화면이 저장이 돼요. 저장되어서 오전 7시에 월, 화, 수, 목, 금, 금까지 활성화되어 있는 글씨 이렇게 보이시죠? 이 시간에 우리가 알람을
쓰겠다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알람이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으니까 이대로 7시에 오전 7시에 월서부터 금요일까지는 알람이 울리겠죠. 만약에 이렇게 선택을 해서 내가 알람을 울리는 것을 봤는데 알람이 울린 이후에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또 볼게요. 알람을 선택했다면 알람이 울렸을 경우에 알람을 해제하는 방법도 알아야 하겠지요. 알람이 울린다면 해제를 터치하고 다시 울림 옵션을 설정한 경우에 지정된 시간 후에 알람이 다시 울리도록 하려면 다시 울림을 터치하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 핸드폰에 지금 알람이 설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알람이 지금 울렸을 때 저는 해제 단추를 터치할게요. 해제 단추를 터치했더니 알람 소리가 그치는 것이 보이죠? 그래서 우리가 알람을 설정해 놨을 경우에는 알람을 사용하기도 하고 알람을 끌 수도 있어야 되니까 알람 해제 단추를 눌러서 소리가 안 나게끔 하는 방법도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시계 설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세계 시각 탭을 설정하고 우리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시계를 터치하고 방금 전에는 알람에 대해서 얘기를 했잖아요. 세계 시각을 터치하는 했던 이유는 우리가 지금 세계의 글로벌 사회잖아요. 그런데 우리 가정에는 다 우리 지역에 사는 사람도 있겠지만 외국에 사는 분들도 계실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분들과 통화를 하거나 아니면 또 지금은 코로나19 때문에 여행을 다니지 못하지만 여행을 다니거나 이런 걸 할 적에도 세계 시간과 지금 현재 우리 시간하고 연동이 된다. 전화를 하거나 그럴 때 불편함이 없겠죠. 만약에 그쪽 지역에서 잠자고 있는데 여기서 전화를 한다면 불편하잖아요, 상대방이. 그래서 세계 시각을 설정해 놓고 내 핸드폰에서 그 시각을 살펴보고 그런 것을 피해서 할 수도 있고, 내가 해외 여행 갔을 때도, 지금 여기 이 지역은 몇 시인데 우리나라는 몇 시 정도 됐을까 하는 그런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도시를 우리가 한번 추가해 보려고 하는데요. 뭐든 휴대전화에서 추가를 하려고 한다면 오른쪽 맨 아래 더하기 표시 있는 거 보이시죠? 더하기 표시를 터치. 그리고 이렇게 검색을 할 수 있게끔 창이 나와 있어요. 검색이라고 되어 있는 데다 터치하시고 거기다가 저는 로스앤젤레스라고 한번 써볼게요. 로스앤까지만 썼는데 여기에 보니까 로스앤젤레스 미국이라고 검색어가 나와 있는 게 보여요. 그러면 이 검색어를 터치해 주니까 검색이 자동 완성이 되었고 로스앤젤레스는 지금 오전 2시 23분이라는 게 나와 있고요. 저는 추가 단추를 눌러서 추가를 시킬 거예요. 그랬더니 세계 시각해서 로스앤젤레스가 추가가 되었어요. 그리고 거기에는 지금 우리나라보다 17시간이 느리고요. 지금 현재로 새벽 2시 23분이에요. 그리고 기온은 11도 정도 된다고 하나요. 그러니까 이렇게 표시를 해놓고 우리가 사용을 한다면 우리 가족이 뉴스에서 어디에 지진이 나고 어디에 날씨가 갑자기 추워졌다 막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너무 우리가 알기에는 잘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기능들을 이용해서 이렇게 보면 날씨가 이렇구나 해서 걱정할 수 있는 일을 하나 덜어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세 개 시각들을 우리가 이렇게 맞춰놓고 사용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여기 맨 위에 보니까 시계 변환을 한번, 시간대를 변환하는 걸 한번 해볼게요. 시간대를 변환했더니 로스앤젤레스는 새벽 2시 24분이에요. 우리는 7시 24분이고요. 현재. 그쵸? 그렇다면 내가 우리 오전 10시 26분이다. 이렇게 가정했을 때 로스앤젤레스는 몇 시일까? 라고 보니까 오후 5시 26분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요렇게 한번 살펴보고 시간대를 변환하기도 하고 이런 기능들을 알아놓으면 여러분들이 가족에 대해서 이렇게 지인에 대해서 어떤 상태일까라는 그런 궁금증들을 조금은 해소할 수 있겠죠. 그리고 세계 시각을 삭제할 적에는 로스앤젤리스라고 되어 있는 이 이름을 길게 터치를 하잖아요. 그러면 체크가 되고 삭제 단추를 터치. 우리가 이제 시간을 많이 설정했을 때에는 이렇게 삭제하는 방법도 익혀두면 편리하답니다. 스탑워치 탭을 한번 볼 건데요. 시계를 터치하시고 스탑워치를 터치. 스탑워치라는 건 그야말로 내가 우리가 일상생활을 할 때 짧은 시간 동안에 정확한 시간을 잴 때 많이 사용하는 거죠. 손 안에도 타이머가 이렇게 하나씩 있어요. 그래서 시작 단추를 누르면 이렇게 시간이 가는 거죠. 그러면 이 시간을 우리가 기록을 해 놓겠다. 그러면 기록 해놓고 다시 이 상태에서 다시 기록을 하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기록. 중지를 하고 싶다. 그러면 중지 단추를 눌러서 중지를 하는 거예요. 이 스탑워치는 우리가 운동할 때 이럴 때 많이 써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몇 분을 시간을 두고 가벼운 운동이라도 내가 이거 30초 동안 할 거다 라고 한다면 스탑워치를 하고서 사용하시면 되겠죠. 초기화 단추 누르고 그래 내가 팔 운동을 30초 동안 할 거다 그러면 시작 단추를 눌러서 이게 30초가 될 때까지 기다리시면 되는 거죠. 30초가 완료가 되면 중지 단추를 눌러서 30초가 된 것을 확인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대로 뒤로 단추를 놔두면 계속 이 상태로 유지가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새로 하시려고 하면 초기화 단추를 눌러서 모두 깨끗하게 해 놓으시면 되겠죠. 시계에 활용하는 방법으로 시계 앱을 터치하시고 타이머 탭을 터치해서 사용을 하는데요. 타이머라는 건 우리가 몇 분 동안 아니면 몇 시간 동안 몇 분, 몇 초 동안 뭘 할 거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음식을 할 때 요리를 하는데 이거 30분 동안 끓여야 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시계를 계속 보면서 30분을 기다리는 거는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30분은 우리가 여기에서 맞춰 놓으시면 돼요. 이렇게 분 있는 데서 숫자 30분 터치하고 초는 우리가 움직일 필요 없으니까요. 그리고 시작 단추를 누르면 30분이 되면 이 타이머가 울리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동안을 울리면 알림음을 해지하면 되겠죠. 예를 들어서 저는 지금 30분을 했는데 30분은 우리 수업 시간이 조금 기니까 2초 후에 우리가 울리게 할게요. 시작 단추를 눌렀어요. 그래서 이렇게 2초 후에 소리가 울려요. 그러면 해제 단추를 터치. 그러면 소리가 멈추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제 단추를 눌러서 멈추는구나, 시작 단추를 누르구나, 그런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돼요. 그다음 오른쪽 위에는 이렇게 모래시계 그림이 보이잖아요. 이 단추를 터치를 하시잖아요. 내 타이머 추가라는 게 있어요. 내 타이머 이름을 뭐라고 써 놓으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자주 하시는 어떤 규칙적인 일이 있다고 쳐요. 그러면 어느 시간 동안 규칙적인 일을 하는데 그 시간 동안에 얘가 자동 타이머가 울리고 자동으로 소리 날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기능이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타이머 추가에 우리가 타이머를 한번 사용해 보려고 하는데 2초 동안, 저는 이렇게 짧게 할 건데요. 여러분들은 몇 분, 몇 초를 맞춰 놓으시면 되겠죠. 2초 동안 손 씻기라고 했어요. 그리고 추가 단추를 했어요. 그러면 여기 손 씻기 2초 동안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손 씻기 터치. 그리고 시작 단추 누르니까 이렇게 쫙 돌아가고 해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어떤 시간을 지정해 줄 수가 있어요. 저는 여기에서 여러분들에게 이 해제까지 보여드리기 위해서 2초, 1초 이렇게 짧은 시간을 가졌지만, 여러분들은 여러분에 맞게 몇 시간, 몇 분, 몇 초를 설정할 수가 있죠. 이렇게 우리가 지정을 해 놓고서 사용할 수가 있는 방법도 있어요. 또 여기 한번 다른 거. 여러분들이 머리를 염색을 하신다고 하면 이게 30분 동안 염색을 할 건데 염색이라고 쓸 거예요. 염색이라고 쓰고 추가 단추를 눌렀어요. 그러면 염색을 하려고 할 적에 염색 터치하시고 30분 동안 염색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시간이 이렇게 가고 있는 게 보이잖아요. 30분 후에는 타이머 소리가 나겠죠. 그럴 때 여러분들이 머리를 감아달라고 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그다음 여기에 있는 점 3개짜리 단추 보이시죠? 점 3개 단추는 자세히 단추예요. 자세히 단추를 터치하면 타이머 소리를 설정하는 거, 내 타이머를 편집, 시계 앱 정보를 볼 수 있게끔 하는데 타이머 소리 설정 단추를 전 터치했어요. 방금 전에는 마이스틱 톤이라는 소리가 들렸고요. 두 번째, 이런 온도 스테이지라는 소리가 들리게도 할 수 있어요. 네, 여기까지 우리가 타이머까지 시계 설정하는 거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계산기를 갖고 계십니까? 우리들이 휴대전화를 갖고 있다면 계산기 하나쯤은 다 갖고 있는 거죠. 그러면 계산기 앱은 사칙 연산, 더하기, 빼기, 나누기, 곱하기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고요. 공학용 계산을 할 수가 있답니다. 계산기 앱을 실행하는 방법은 저는 홈 화면에 이렇게 계산기 앱을 꺼내놨지만 여러분들 가운데는 홈 화면에 계산기가 없는 분도 있죠. 그러면 앱스 터치 하고 들어가면 이 앱스 화면 안에 계산기가 있어요. 그래서 계산기를 계산기를 터치하면 우리가 평소에 계산기 사용하는 것처럼 123 곱하기 321 했어요. 그리고 는 했더니 39,483
우리가 암산으로 할 수 있으면 아주 좋은데 뭐 그게 안 되면 이렇게 계산을 하셔야죠. 계산기로. 그쵸? 그 다음 클리어 하면 전부 다 깨끗하게 됐어요. 963 빼기 659 했더니 이렇게 304 계산이 됐어요. 또 클리어. 그 다음 896 나누기 4은 했더니 이렇게 나와 있는 거 보이시죠? 또 클리어. 326 빼기 85는 241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되어 있는 게 보여요. 그러면 우리가 계산을 했는데 방금 전에 계산했던 거 잊어버릴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 여기 계산 기록을 누르시면 계산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보입니다. 클릭하고 계산 기록 삭제를 눌러주면 계산 기록이 삭제가 된답니다. 여러분들이 보통 계산기는 계산만 하시잖아요. 근데 계산이 숫자를 계산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다른 것들을 계산하는 방법도 있어요. 우리가 여기 이 단추 보이시죠? 이 단추는 터치 단위 계산기라는 거예요. 단위 계산기를 터치했더니 여기 면적, 길이, 온도, 부피, 무게, 데이터에 대한 계산을 단위 계산을 해줄 수 있는 창이 나오죠. 먼저 면적을 터치할게요. 면적을 터치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에이커라는 면적을 우리는 잘 쓰지는 않아요. 우리가 많이 쓰는 건 몇 평 아니면 몇 제곱미터 이런 단위를 쓰잖아요. 그럼 여러분 아파트 크기 한번 볼게요. 우리 집은 몇 평이고 우리 집 아파트는 25평이에요. 그러면 25 이렇게 썼어요. 그리고 몇 제곱미터인가 보려고 하면 제곱미터를 터치했어요. 했더니 제곱미터를 터치하니까 82.644625 제곱미터라고 써져 있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평이 제곱미터로 바꿀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단위 계산기라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다른 단위로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면적 단추 아시죠? 터치 했더니 이렇게 단위 계산기 전체 화면이 나와요. 길이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길이는 여러분들은 또 길이 많이 사용하잖아요. 우리가 많이 쓰는 건 인치, 센티미터 뭐 이런 것들 사용하잖아요. 여기에 드롭다운 단추를 터치하고 인치를 터치할 거예요. 그러면 1인치는 센티미터로 바꿨을 때 2.54. 그러면 여러분 허리가 30인치라고 가정을 했을 때 30인치 너무 얇으신가? 30인치라고 가정을 했을 때 센티미터는 76.2cm라고 할 수가 있죠. 그 다음 다시 또 단위 계산기 터치해서 온도를 터치했는데요. 여러분들 우리 온도는 섭씨, 화씨, 켈빈 온도를 사용하는데요. 우리는 보통 섭씨나 화씨를 사용을 해요. 섭씨는 우리 대부분 동양에서는 섭씨 몇 도를 사용하는 거고요. 서양에서는 화씨를 사용하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섭씨 1도는 화씨 몇 도인가 이렇게 외국에 사는 사람들은 뭐 50 몇 도라 그래가지고 깜짝 놀랄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25도라고 쳐요. 그러면 화씨
77도죠. 그러니까는 만약에 로스앤젤레스 사는 사람이 우리 오늘 77도야 라고 얘기하면 깜짝 놀랄 일이 아니라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섭씨 온도로 25도라는 얘기예요. 걔네들은 화씨로 77도라는 얘기고요. 또 단위 계산기 터치. 그 다음 부피를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부피를 알아보는데 이거 몇 말만 주세요 이런 얘기 해보시잖아요. 근데 요즘 사람들은 어때요? 몇 말 잘 모르고요. 리터나 그런 거를 알죠. 그래서 드롭다운 단추를 눌러서 말 이렇게 했어요. 한 말은 갤런 말고 리터로 한번 바꿔볼게요. 리터나 미리리터 사용하잖아요.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러면 한 말은 18.039 리터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 다시 단위 계산기를 터치하고 무게라면 소고기 한 근만 주세요. 요즘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근이 있네요. 근을 그램으로 바꿔주는 방법. 한 근은 600g이네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무게도 바꿔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계산기라고 하면 1 더하기 1은 2다. 이런 것들을 계산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면적에서도 어떤 단위를 바꿔서 계산하는 방법, 길이, 온도, 부피, 무게, 데이터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바꿔줄 수 있는 게 바로 단위 계산기이고 계산기의 기능이랍니다. 제 홈 화면에는 날씨 위젯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날씨 위젯이 설치되어 있지 않다면 홈 화면을 길게 터치하고 위젯을 터치하여 날씨를 터치하고 날씨 위젯을 길게 터치하면 이와 같이 홈 화면에 생성이 됩니다. 전화 사용자의 지금 실시간 시간과 실시간 시간별 날씨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날씨 웹을 터치하면 이와 같이 나오는데요. 지역 목록에 보면 더하기 표시가 있어요. 이 더하기 표시를 터치하면 지역 목록 탭에 여러 가지 지역의 날씨를 추가할 수가 있어요. 검색 단추를 터치하여 지역 이름을 써서 추가할 수도 있고요. 제가 살고 있는 곳 지역을 터치해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검색을 한번 해볼게요. 검색 단추를 터치. 거기에 저는 천안시라고 한번 써볼게요. 천안시라고 썼어요. 그리고 터치 했더니 천안시가 이렇게 나와 있고 천안 지역에 날씨가 저장이 된 게 보여요. 그러면 이렇게 스크롤해서 보면 날씨의 일별 날씨, 공기청정도, 상세 정보 이런 것들도 나오고요. 생활지수 이런 것들도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 지금 천안시에는 밤사이 비 내리는 곳도 있겠으니 잠들기 전 창문을 꼭 닫아주세요. 이런 것들도 나와 있고 시간별 날씨와 얼마만큼 비가 오면 비가 올 확률이 몇 %인지 이런 것까지 자세하게 나온답니다. 캘린더는 일정이나 할 일을 등록해 효과적으로 스케줄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일정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캘린더 앱을 터치,
했더니 이렇게 캘린더 앱이 나와 있는 거 보이시죠? 그러면 저는 3월 10일을 터치하고 그날 일정을 우리가 추가하려고 합니다. 제목을 내 생일이라고 할 거예요. 그러면 이 안에 여러 가지 메모도 하고 시간도 바꿔놓을 수가 있고 반복해서 올리게 할 수도 있죠. 저장 단추를 터치 했더니 여기에 보니까 내 생일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다시 4일날 우리가 하나 또 기능을 추가하려고 그래요. 더하기 표시를 누르고 이 복지관 가는 날이라고 저는 쓸게요. 그리고 저장을 눌렀어요. 그랬더니 4일날은 이렇게 날짜들이 있는데요. 여러분, 이렇게 날짜 밑에 밑줄이 그어져서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터치하면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고요. 또 터치하면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되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터치해서 날짜를 정해 놓을 수도 있답니다. 그리고 만약에 얘를 삭제를 하고 싶다. 그러면 삭제 단추를 터치하면 일정을 삭제할까요? 하고 물어보죠. 그러면 우리는 삭제 단추를 눌러서 삭제를 하면 이렇게 삭제가 된답니다. 할 일을 한번 등록해보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홈화면에 캘린더를 터치, 그리고 보기 방식을 터치하고 할 일로 바꿔놓습니다. 그러면 아직 등록하기 전이기 때문에 할 일이 없습니다로 나오겠죠? 그러면 더하기 표시를 터치해서 제목을 쓸 거예요. 친구 모임, 우리들 친구 모임들 많이 있잖아요. 그리고 친구 모임들 가지고 완료일 터치하고서 완료일은 10일 완료, 그리고 저장. 친구 모임은 이렇게 10일날 친구 모임이 있다고 한 번에 표시가 되어 있는 게 보여요. 다시 더하기 표시를 터치. 복지관 방문이라고 쓸 거예요. 복지관 방문이라고 쓰고 완료일 없음이라고 되어 있는 데는 3월 19일 날 방문할 거예요. 그리고 완료 단추를 누르고 저장 단추를 눌렀어요. 그랬더니 3월 19일 날은 복지관을 방문하게 되어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복지관 방문이라고 되어 있는데 내가 완료되어 있다면 모두 삭제 단추를 터치해서 이렇게 지워버릴 수도 있겠죠. 다시 보기 방식을 터치하고 할 일 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그리고 더하기 표시, 제목, 동창 모임이라고 쓰고 완료일 없음이라고 되어 있는데 3월 18일 완료, 그리고 저장 단추 누르니까 3월 18일 목요일 날 동창 모임이 있다고 이렇게 나와 있는 거 보이시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할 일을 등록을 했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이렇게 등록한 것들은 항상 여러분들이 볼 수 있게끔 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한 손에 들어오는 편리한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고 이 모든 방법을 알고 있다면 이러한 기능들을 마음껏 쓸 수 있겠죠. 그렇다면 지금부터 휴대폰을 들고 다시 연습해 보세요. 지금까지 강의 열심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